후회 없는 인생은 운이 아니라 매일의 선택으로 만들어집니다. 아리스토텔레스. 불이 꺼진 방, 고요함만이 내려앉은 시각.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며 무심코 떠올리는 그날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가슴 한구석을 찌르는 날카로운 통증처럼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 조금만 더 참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문장이 소리 없이 입안을 맴돕니다. 돌이킬 수 없는 시간, 이미 엎질러진 물처럼 주워 담을 수 없는 인생이라며 어둠 속에서 홀로 긴 한숨을 내쉬고 계신가요? 지난날의 선택들이 후회라는 이름의 족쇄가 되어 오늘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다면 부디 이야기를 들어주십시오. 당신의 인생은 이미 굳어버린 화석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직 완성되지 않은 거대한 조각상과 같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 당신이 손에 쥐고 있는 그 조각칼이 내일의 당신을 결정합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조차 우리는 새로운 조각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깊은 밤, 세상의 모든 소음이 잠들고 나면 우리는 종종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과거의 어느 지점으로 돌아가는 상상을 하곤 합니다. 나이가 들어간다는 것은 어쩌면 추억할 것이 많아진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후회할 것이 쌓여간다는 의미일지도 모릅니다. 50이 넘고 60을 지나 70을 바라보는 나이가 되면 젊은 날의 패기보다는 아쉬움이 더 짙게 남습니다. 그때 그 직장을 그만두지 않았더라면 내 인생은 어떻게 변했을까? 그때 자존심을 굽히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았더라면 지금쯤 덜 외로웠을까? 가족을 위해 내 꿈을 희생했지만 정작 남은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질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이런 만약에라는 가정법은 마치 발목에 감긴 무거운 쇠사슬처럼 우리를 현재에 온전히 머물지 못하게 합니다. 밤새 뒤척이다 맞이한 아침은 개운하지 않고 거울 속 내 모습은 어제보다 더 초라해 보이기만 합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이 영상을 클릭하셨나요? 내 인생의 전성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남은 시간은 그저 덤으로 주어진 의미 없이 흘려보내야 할 시간처럼 느껴져 두려우신가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2000년이라는 긴 시간을 건너 위대한 스승 아리스토텔레스를 만나 그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그는 단순히 다 잘 될 것이다 라는 얄팍한 위로를 건네지 않습니다. 대신 우리에게 차갑지만 뼈를 때리는 명확한 진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겪는 불행과 후회는 운명이 정해놓은 비극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은 운이 아니라 당신이 오늘 내린 선택의 합이다. 이 한 문장 속에 우리가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모든 비밀이 담겨 있습니다. 여기 우리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을 법한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의 이름은 김민재 씨입니다. 민재 씨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작은 무역 회사를 차려 20년 가까이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을 건사하겠다는 일념 하나로 친구도 취미도 포기한 채 오로지 성공만을 향해 달렸습니다. 하지만 50이 넘은 나이 믿었던 파트너의 배신과 급변하는 경제 상황으로 인해 회사는 하루아침에 부도가 났습니다. 평생을 바친 회사가 무너지자 그의 삶도 도미노처럼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은 부부싸움으로 번졌고 가장으로서의 권위를 잃었다는 자괴감에 그는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아내와 자식들이 그를 떠나고 남은 것은 텅 빈 방과 빚 독촉장뿐이었습니다. 민재 씨는 매일 소주병을 끼고 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이불 속에서 나오지 않았고 깨어있는 시간은 온통 과거에 대한 원망으로 채웠습니다. 내 운이 지지리도 없었어. 시대가 나를 도와주지 않았어. 그 놈만 아니었어도. 그의 하루는 어제에 대한 분노와 내일에 대한 끔찍한 무력감으로 점철되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실패한 인생이라 낙인 찍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늦은 봄날이었습니다. 담배를 사러 터덜터덜 집 앞 골목을 나서던 민재 씨의 눈에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콘크리트 담벼락, 그 좁고 메마른 틈새에 피어난 노란 민들레 한 송이였습니다. 며칠 전 거센 비바람이 몰아쳤던 것을 그는 기억했습니다. 사람들도 우산을 꽉 쥐고 걷기 힘들었던 그 폭풍우 속에서도 이 작은 생명은 꺾이지 않고 끝내 꽃망울을 터뜨린 것입니다. 그 순간 민재 씨는 머리를 한 대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 꽃이 운이 좋아서 저기에 핀 것인가? 아니다. 민들레가 피어난 것은 누군가의 도움도
우연한 행운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매일매일 척박한 흙 속에서 물 한 방울을 찾아 뿌리를 뻗고 어둠 속에서도 태양을 향해 줄기를 밀어 올린 치열한 생존의 선택들이 쌓인 결과였습니다. 꽃은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의 선택을 반복했을 뿐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거창한 재기를 꿈꾸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늘 하루 저 민들레처럼 살아보기로 한 것입니다. 그가 시작한 첫 번째 선택은 아침 6시 전에 무조건 일어나기였습니다. 앓고 오래 절어 점심때나 일어났던 그에게는 결코 쉽지 않은 도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람을 맞추고 몸을 일으켰습니다. 이불을 개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쌀을 씻어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는 놀라운 나비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침을 먹으니 기운이 났고 기운이 나니 덥수룩한 수염을 깎게 되었습니다. 수염을 깎고 거울을 보니 문득 2년 동안 연락을 끊었던 딸의 목소리가 듣고 싶어졌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걸어 아빠다, 밥은 먹었니? 라고 물었을 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던 딸의 울음소리가 그의 얼어붙은 마음을 녹였습니다. 그 후 그는 동네 공터에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흙을 만지며 땀을 흘리는 동안 잡념은 사라지고 수확한 상추를 이웃에게 나누어주며 잃어버렸던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남들이 보기엔 하찮은 변화일지 모릅니다. 여전히 빚은 남았고 화려한 사장님 소리는 듣지 못합니다. 하지만 민재 씨는 더 이상 자신을 패배자라 부르지 않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기,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기, 술 대신 물 마시기라는 작은 선택들이 쌓여 그의 표정을 바꾸고 말투를 바꾸고 결국 무너졌던 삶의 궤도를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수정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민재 씨의 극적인 변화, 이것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철학자가 바로 고대 그리스의 거장 아리스토텔레스입니다. 기원전 384년 마케도니아의 스타기라에서 태어난 그는 플라톤의 수제자였지만 스승과는 전혀 다른 길을 걸었습니다. 스승 플라톤이 하늘 위 이상적인 세계인 이데아를 바라볼 때 아리스토텔레스는 땅을 굽어보며 현실 속 인간의 삶을 관찰했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는 평생 인간은 무엇을 위해 사는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가? 를 탐구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행복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순간적인 쾌락이나 기분 좋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를 에우다이모니아 IUDAIMONIA라고 불렀습니다. 이는 탁월함의 발휘, 즉 인간이 가진 잠재력을 꽃피워 최상의 상태에 도달하는 번영과 충만을 의미합니다. 마치 도토리가 자라 거대한 참나무가 되듯 우리 안의 가능성을 현실로 만들어내는 과정 자체가 행복이라는 것이죠. 특히 그의 저서 니코마코스 윤리학은 오늘날 50대, 60대, 70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는 인생을 단거리 경주가 아닌 긴 호흡으로 완성해가는 과정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비 한 마리가 왔다고 해서 여름이 온 것은 아니다. 마찬가지로 하루나 짧은 시간의 행복이 사람을 완전히 축복받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아주 중요한 우리의 뼈를 때리는 통찰을 덧붙입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이 바로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탁월함은 일회성 행동이 아니라 습관이다. 이 말은 곧 지금의 내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것은 과거 나의 습관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이며 반대로 지금부터 새로운 습관을 선택한다면 미래의 나는 분명히 달라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는 왜 인간이 후회하는지 그리고 그 늪에서 빠져나와 덕보추이 있는 삶, 즉 스스로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나를 완성할 수 있는지를 5가지 원칙으로 제시했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가 전하는 후회 없는 인생을 만드는 방법, 그 5가지 지혜를 하나씩 깊이 새겨보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듣고 흘릴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당장 내 삶에 적용해야 할 실천 강령입니다. 사람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극적인 반전을 꿈꿉니다. 로또에 당첨되듯 어느 날 갑자기 내 인생이 180도 바뀌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그런 기적은 없다고요. 거대한 참나무를 보십시오. 그 웅장한 나무도 처음에는 작고 보잘것없는 도토리였습니다.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비바람을 견디고 매일 햇살을 받아들이며 나이테를 하나씩 늘려간 결과가 바로 지금의 모습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격이나 인격은 태어날 때 정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행동들이 굳어져 만들어진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홧김에 내뱉은 말 한마디, 귀찮아서 미뤄둔 설거지, 혹은 꾹 참고 건넨 따뜻한 미소. 이 사소해 보이는 벽돌 한 장 한 장이 모여 당신이라는 집을 짓습니다. 지금 당신의 집이 조금 기울어져 보이나요? 지난 세월 동안 쌓은 벽돌이 부실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무너뜨리고 다시 짓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오늘 내 손에 쥐어진 벽돌 한 장을 정성스럽게 올바르게 놓기 시작하면 됩니다. 변화는 지질학적인 시간처럼 느리게 오지만 그만큼 깊고 단단하게 당신의 인생을 바꿀 것입니다. 작은 선택이 결국 인생의 얼굴이 됩니다. 우리는 종종 큰 결단만이 중요하다고 착각합니다. 이사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큰 돈을 쓰는 일 말이죠. 하지만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영혼을 조각하는 것은 일상의 사소한 선택들이라고 강조합니다. 식당에서 종업원에게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과 아무 말 없이 휴대폰만 보는 사람, 매일 아침 30분씩 책을 읽는 사람과 TV 리모컨을 돌리는 사람. 하루만 보면 아무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30일이 되고 1년이 되고 10년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전자는 품격 있고 지혜로운 노인이 되어 주변의 존경을 받을 것이고 후자는 불평불만만 가득한 고립된 노인이 될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바로 일상의 품격입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우리의 성품이 곧 우리의 운명이라고 했습니다. 매일의 작은 선택들이 복리자처럼 쌓여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는 격차를 만듭니다. 지금 거울을 한번 보십시오. 당신의 표정, 주름, 눈빛. 그것은 당신이 지난 수십 년간 선택해 온 감정과 태도의 결과물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단어를 선택하고 친절한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10년 뒤 당신의 얼굴을 가장 아름답게 성형해 줄 것입니다. 중용의 미덕을 실천하십시오. 후회하는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극단에 치우쳤다는 것입니다. 젊은 날 성공을 위해 가족을 등한시하고 일에만 미쳐 살았던 과도함은 노년의 외로움을 부릅니다. 반대로 실패가 두려워 아무런 도전도 하지 않고 숨어만 지냈던 부족함은 노년의 빈곤과 무력감을 낳습니다. 또는 남을 위해 희생만 하느라 정작 나 자신을 돌보지 못한 삶도 후회로 남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행복의 열쇠로 중용 골든민을 제시합니다. 중용은 단순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어정쩡한 중간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양 극단 사이에서 상황에 맞는 최적의 균형점을 찾아내는 치열한 지혜입니다. 용기는 비겁함과 만용 사이의 중용이며 절약은 인색함과 낭비 사이의 중용입니다. 지금 50대, 60대라면 더욱 이 중용이 필요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것을 퍼주는 것도 아예 외면하는 것도 답이 아닙니다. 과거에 너무 매몰되어 슬퍼하지도 말고 오지 않은 미래를 너무 낙관하거나 비관하지도 마십시오. 지금 여기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장 적절하고 조화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 균형 감각이 당신을 평안하게 할 것입니다. 덕 있는 삶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내 나이가 몇인데 이제 와서 뭘 해? 이런 생각을 하시나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만물의 고유한 목적, 즉 텔로스가 있다고 믿었습니다. 도토리의 목적은 참나무가 되는 것이고 인간의 목적은 이성을 발휘하여 덕 있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살아 숨쉬는 한 이 목적은 유효기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68세의 여성분이 계셨습니다. 평생을 남편 뒷바라지와 자녀 양육에 헌신하다 은퇴 후 텅 빈 집에 남겨졌을 때 그녀는 깊은 우울증에 빠졌습니다. 내 인생은 껍데기만 남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연히 문화센터에서 수채화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붙잡는 손이 떨렸지만 캠퍼스에 색을 입히는 순간 그녀는 잃어버렸던 자신의 텔로스를 발견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인생의 황혼기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저녁 노을이 가장 아름답게 타오르는 시간이었어요.
과거가 아무리 엉망이었어도 상관없습니다. 오늘 당신이 붓을 들기로, 책을 펴기로, 운동화를 신기로 선택하는 순간 당신의 인생은 새로운 챕터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덕을 실천하기에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실천적 지혜가 행복을 결정합니다. 철학은 도서관의 책 속에 갇혀있는 죽은 지식이 아닙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를 강조했습니다. 건강해지려면 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이론적 지식입니다. 하지만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매일 아침 30분씩 걷는 것은 실천적 지혜입니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은 지식이고, 오늘 저녁 아내에게 고생했어라고 말하며 과일을 깎아주는 것은 지혜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행동하지 않는 것은 아무런 힘이 없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원하시나요? 그렇다면 지금 당장 당신의 일상을 정리하십시오. 유튜브를 보며 시간을 죽이는 대신 산책을 나가 계절의 변화를 느끼십시오. 마음속으로만 미안해하지 말고 당장 전화를 걸어 사과하십시오. 아리스토텔레스는 말했습니다. 행복은 마음의 상태가 아니라 활동 그 자체다. 행복은 관람석에 앉아 구경하는 사람에게는 절대 오지 않습니다. 경기장에 뛰어들어 땀 흘리고 움직이는 사람만이 행복을 쟁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작은 실천이 당신의 행복을 결정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긴 이야기를 마치며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당신의 인생은 정말 이미 결정된 바꿀 수 없는 돌덩어리인가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아니라고 단호하게 고개를 젓습니다. 당신의 인생은 여전히 당신의 손길을 기다리는 가능성을 품은 조각상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시느라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당신의 몸에 새겨진 주름과 마음에 남은 흉터들은 당신이 그만큼 치열하게 열심히 살아왔다는 영광스러운 훈장입니다. 비록 지난날 서툰 조각 칼질로 원치 않는 흠집을 냈을지라도 자책하지 마십시오. 그 흠집마저도 앞으로 만들 작품의 깊이를 더해줄 고유한 무늬가 될 수 있습니다. 인생의 후반전은 전반전의 실수를 만회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이제야말로 남의 시선이나 의무감에서 벗어나 진짜 내가 원하는 모양대로 나를 조각할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시간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머리맡에 노트 한 권을 두십시오. 그리고 내일 아침 당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선택 하나를 적어 보십시오. 그것이 따뜻한 차 한 잔을 마시는 것이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보는 것이든 좋습니다. 후회는 우리를 자꾸만 뒤돌아보게 하여 돌이 되게 하지만 선택은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살아있게 만듭니다. 오늘 당신이 내린 그 작은 선택 하나가 먼 훗날 당신의 인생을 참 잘 살았다, 아름다운 소풍이었다는 고백으로 바꿔줄 것입니다. 당신의 남은 날들이 매일의 현명한 선택으로 더욱 찬란하게 빛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작은 쉼터가 되셨다면 주변의 슬픔을 겪고 있는 소중한 분들께 공유해주세요. 저희는 깊은 마음의 평온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립니다.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아픈 몸을 위로하는 따뜻한 말 한마디를 댓글로 남겨주세요. 우린 서로에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